몇 점? 오케이. 근대 과목의 원리와 사용 봅시다. 근데 이런 과목은 결국 어떤 반은 햇빛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아, 그 페노티콘? 네. 그치? 이게 시간에 따라서 무조건 안 되는 데가 있겠지. 그래서 사실상 현대에서 이걸 시행하려면 불을 켜야 돼. 어쩔 수 없이 불을 켜야 돼. 중앙에서 이게 해가 바로 위에 있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불을 켜야 돼. 사실상 이 벤담이라는 양반이 이런 걸 되게 이런 거나 아니면은 뭐 예시를 들어서 가장 주장한 게 뭐 배에 5명이 타고 있다. 여기서 한 명이 사라지면 4명은 무조건 살 수 있다. 조난당했을 때. 그러면 공리주의자는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이런 거 예를 들어가지고 지책에 공리주의를 엄청 얘기했어요. 자, 벤담의 페놉티콘의 원리는 잘 알려져 있대. 페놉티콘 어디는 또 판옵티콘이라고 하기도 해요. 제레미 벤담 영국 철학자로 우리는 더 받아들이면 됩니다. 법학도 했는데 그때 근데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건 다 철학들이라서. 자, 주위는 원형의 건물이 에워싸고 있고 그 중심에는 탑이 하나 있다. 탑에는 원형 건물의 안쪽으로 향해 있는 여러 개의 큰 창문들이 뚫려있다. 주위의 건물들은 독방들로 나눠져 있고 독방 하나하나는 건물 앞면에서부터 뒷문까지 내부의 공간을 모두 차지한다. 독방에는 2개의 창문이 있는데 하나는 안쪽을 향하여 탑의 창문과 마주하는 위치에 나 있고 다른 하나는 바깥쪽에 있어서 빛이 독방의 구석구석 스며들 수 있다. 따라서 중앙의 탑 속에는 강신을 하며 배치하고 각 독방 안에는 광인이나 병자, 죄수, 노동자, 학생 등 누구든지 한 사람씩 강공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구조 설명이 들어가죠. 탑이 하나 있고 이 원형의 방들이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구조. 원형의 방들이 더 볼게요. 자, 오늘 뭐 되게 간단해서 사실 여기서 빛을 쏘는 게 가장 맞는 게 어디서 봤지? 드라마? 미드? 가고 어디? 다큐였나? 어쨌든 여기서 빛을 쏘면 얘는 다 보이지. 근데 우리 마찬가지로 태양이 이렇게 못 보잖아. 태양이 이렇게 못 보듯이 이 빛 광원을 볼 수는 없다는 거죠. 그치? 그래서 빛을 쏘는 게 현실적이에요. 태양빛은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는 순간 얘도 보여. 여기서 이렇게 내리는 순간 여기 애들은 얘가 뭐 하는지 보이겠지. 야이씨, 쟤가 지금 없다. 그래서 얘가 사방으로 빛을 쏘는 게 가장 맞는 것 같아. 사실상 지도 그 교과서도 그거 인정하고 있잖아. 왼쪽 위에 그림막 지금 빛 나오잖아. 그지? 역광선의 효과를 이용하여 주위 건물의 독방 안에 있는 수감제 윤곽이 정확하게 빛 속에 떠오르는 모습을 탑에서 파악할 수 있게 한 것이다. 각각의 수많은 감방은 이거 자꾸 깜방이라 읽게 되네. 진짜 각각의 수많은 감방은 감방은 완전히 객체화되고 항상 밖의 시선에 노출되어 있어서 마치 한 사람의 배우가 연기하고 있는 수많은 작은 무대들이 나열된 것과 같다. 이게 번역투라고 해요. 번역투라
아까랑 똑같은 구조가 말이 돼. 익숙한 것에 빗대어 설명. 익숙한 것에 빗대어 쉽게 설명했다는 게 말이 돼 원래는. 응? 이게 말이 되는 이유야. 근데 이게 오히려 말이 어려워 보여서 그렇지. 오케이? 일반값이 이 장치는 끊임없이 대상을 바라볼 수 있고 즉각적으로 판별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적 단위들을 고획 정리한다. 요컨대 이곳에서는 지하 과목의 원리가 뒤바뀌어 있다. 지하 과목의 세 가지 개념. 자, 지하 과목. 세 가지 개념. 뭐야? 하나는 감금, 하나는 차광, 하나는 은닉이에요. 감금하고 불차단하고 또 하나는 숨겨두기, 은닉. 첫 번째만 하면 또 뒤에 두 가지를 없애버리면 돼. 이렇게 하는 거죠. 그치? 빛을 차단하지 않죠. 거기다 빛을 쏴버리니까. 이제 숨겨두지 않죠. 보아버리니까. 일반 감시 과목에서는 충분한 빛과 감시자의 시선이 지하 과목에서 보호구실을 하던 어둠의 상태보다 훨씬 수월하게 상대를 포착할 수 있게 한다. 지하 과목은 꽁꽁 숨겨놓고 가서 봐야 뭐 하는지 보이니까 뭔가 꿍꿍이를 꾸밀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그리고 와서 보면 나도 밖을 볼 수 있잖아. 와서 본다는 걸 알 수 있죠. 그치? 근데 일반 감시 과목은 그렇지 않다는 거. 이러한 형태는 무엇보다 저 감금 시설 속에 밀집해 있으면서 혼잡하고 소란스러운 대중의 모습을 보지 않게 해준다. 사람들은 저마다 감시자가 정면으로 바라볼 수 있는 독방 안에 감금된 채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다. 그러나 양쪽의 벽은 수감자가 동료들과 접촉하는 것을 차단하는 역할을 한다. 그치? 얘는 날 볼 수 있어. 나는 얘를 못 봐. 그리고 얘네끼리도 못 봐. 왜? 과목이 이렇게 있어. 과목이 여기 방, 여기 방, 여기 방, 여기 방, 여기 방, 여기 방 있으면 보통 뭐해? 얘들끼리 막 일어나가지고 얘가 말랑 이래가지고 와 해가지고 얘 문따고 이래서 와 몰려가잖아. 게임도 이러고 돼서. 근데 이건 그걸 못하죠. 왜? 옆에 놈 못 보고, 그치? 옆에 놈 못 보고 그러면 볼 수 있는 건 맞은편 놈이어야 되는데 맞은편 놈을 보려면은 중간에 탑 있죠. 자, 감시자는 수감자를 볼 수 있지만 수감자가 감시자를 볼 수는 없다. 그래서 일반 감시죠. 일반 감시, 일반 감시는 한눈에 바라보는 거고 일방적인 감시죠. 그지? 일방적인 감시죠. 그는 정보의 대상이 되긴 했는데 정보 소통의 주체가 되지 못한다. 중앙탑과 마주하도록 방을 배치함으로써 일종의 축을 형성하는 가시성이 강요된다. 무조건적으로 탑에서 방을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방에서 탑 내부는 안 돼요. 원형 건물의 분할된 부분들과 완전히 분리된 독방들은 옆방으로부터의 비가시성을 의미하게 됩니다. 탑과 방에 가시성이 되는데 방바이 방은요 비가시성입니다. 이런 비가시성은 질서를 보장해줘요. 이 비가시성은 질서를 보장해줘요. 와 너도 역 같은 일 나가는구나. 나가자 싸우자 이런 거 못한다는 거예요. 쟤가 뭐하는지 모르니까. 수감자가 죄인이라면 음모나 집단 토론의 시도, 출소에 새로운 범죄 계획 등 상호간의 나쁜 영향의 염려가 없다. 병자라면 전념의 위협이 없고 광인이라면 상호폭력을 행사할 위협도 없다. 어린이라면 남이 한 속죄를 베끼거나 시끄럽게 굴고 소자를 떨어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짓을 방지할 수 있다. 노동자라면 구타, 절도, 공무의 위험을 막아두고 작업의 지연이나 불안전한 마감점, 우발적 사고가 발생할 부주의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
밀집한 군중들, 다양한 교환이 이루어지는 장소, 집단적 효과로서 혼합되는 개인들, 이러한 군중 형태들이 다 뭐예요? 페노티콘 이전의 감시 형태에서 나타난 문제들이지. 자, 이런 게 소멸하고 대신 분리된 개인들의 집합 네모. 페노티콘이 가져다 주는 건 뭐다? 분리된 개인들의 집합이다. 간수에게는 군중 대신 숫자를 헤아릴 수 있고 통제가 가능한 개인들로 바뀐 것이고, 죄수에게는 격리되고 주시는 고립된 상태로 내체된 것이다. 1호부터 1만 감시 과목의 표가가 생겨납니다. 1만 감시 과목의 표가 네모. 감금된 자는 권력의 자동적인 기능을 보장해주는 가식성의 지속적이고 의식적 상태로 이끌려 들어간다. 그쵸? 가식성의 지속적이고 의식적 상태로 이끌려 들어간다. 지속적은 뭐냐? 쟤가 감시탑에 존재하는 내내 나를 볼 수 있는 거죠. 이걸 뒤집을 수가 없죠. 내가 여기 있고 쟤가 저기 있는 이상 뒤집을 수 없는 거죠. 수감자 입장에서. 또 왜 의식적이야? 그걸 얘가 모를까? 알아. 그지? 얘가 알아.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여기서 빛 나가고 있다 칩시다. 빛. 자, 빛 나가고 있으면 여기 있는 애가 여기를 볼 수 없다 그랬죠. 그치? 그러면 여기에 사람이 있든 없든 얘는 뭐를 생각하고 있어야 돼? 얘가 날 쳐다보고 있다. 그치? 이 탑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는 확인이 불가능하니까 항상 뭐를 전제로 깔아야 되니 무조건 나는 보여지고 있다를 전제로 깔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식적이고 지속적인 거예요. 무조건 나는 안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 그럼 저 탑이 존재하는 내내 내가 생각하고 행동해야 되는 건 뭐야? 항상 보고 있다. 날 보는지 안 보는지도 모르니까요. 그쵸? 자, 잠시 감시 작용을 중단하더라도 그 효과는 계속되면, 그치? 얘가 교대한다고 또는 낮잠 때려 알 수 있어? 없어요. 보고 있다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권력의 완성이 그 행사의 현실성을 점차 약화시킨다. 이게 뭐냐면요, 안 봐도 똑같이 행동한다는 거예요. 보고 있을 때랑. 왜? 모르니까. 처음에는 야 제가 진짜 보일까 봐 이거 궁금하단 말이야. 근데 몇 번 걸리면 무조건 나를 보고 있다 생각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권력관계가 완성된다는 거죠. 내가 야쟤 다 보려면 힘들겠지 하면서 뭐 하다가 야 너 뭐해? 이러고 또 다 보려면 힘들지 않을까? 또 뭐 하다가 설마 또 보겠어 했는데 또 봐. 한 번만 걸려. 그럼 어떻게 되냐? 다음부터는 무조건 나를 보고 있다 생각하고 행동하겠죠. 이게 권력이 완성된 거죠. 자, 이러한 건축적 장치는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과 상관없이, 그치? 여기에 누가 있든 상관이 있어? 없죠. 올라가만 있으면 되고, 심지어 어느 정도 이상 지나면 사람 안 올라가 있을 때도 되죠. 그치? 어떤 권력 관계를 새로 만들고 이를 유지하는 기계 장치가 된다. 요컨대 수감자는 스스로 그 상황을 유지하는 어떤 권력적 상황 속으로 편입된다. 일반 감시 과목의 구조는 봄과 보임의 결합을 분리해야 돼. 응? 권력의 완성이 행사의 현실성을 점차 약화시키면서 이것도 번역투라 그러는데, 자, 권력이 완성됐어. 그럼 권력을 행사하는 건 뭐냐면은 너 실제로 쳐다보는 거야. 실제로 감시하고 뭐라고 하는 거야. 왜? 나는 간수고 얘는 수감자니까 뭐라고 하는 거야. 이게 권력이 실제로 행사되는 거. 이게 현실이라고 합시다. 이 권력의 현실성이 있다는 건 실제로
행사되어야만 권력이 보여진다는 거죠. 근데 아까 말했듯이 뭐 몇 번 해? 몇 번 하다 걸려? 야 너 뭐해? 너 뭐해? 너 하지 마라. 몇 번 걸려.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있건 없건 무조건 보여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랬죠. 그치? 있건 없건 무조건 보여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요. 그러면 현실성이 약해진다는 건 뭐냐? 굳이 현실로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권력을 완성시켜 놓으면 굳이 실제로 얘네한테 보여주지 않아도, 현실로 보여주지 않아도 그 권력이 행사될 때처럼 행동한다는 번역투라고요. 번역투라. 그래서 얘랑 나랑 권력 관계를 딱 찍어 놓으면 내가 안 볼 때도 얘는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현실로 보여줘야 권력이 발생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죠. 현실로 보여줘야 권력이 발생되는 걸 넘어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사실 권력의 완성이 그 행사의 현실성이라는 것보다 그 직접적인 행사의 필요성을 약화시킨다라고 하는 게 맞는 말이겠죠. 직접적으로 야, 그래서 너랑 나랑 권력 관계야 라고 하는 것보다 하는 것을 굳이 필요 없게 한다, 이게 맞는 말이겠죠. 자, 일단 봄과 고임의 결합 이런 것들도 다 번역투라. 사실은 뭐야? 보는 것과 보여지는 것의 결합을 분리하는 거죠. 왜? 원래 마찬가지요. 되게 당연한 거예요. 내가 너를 볼 수 있는 순간에 너도 나를 볼 수 있어요. 그지? 내가 너를 볼 수 있는 순간 너도 나를 볼 수 있는 게 맞아요. 그게 봄과 고임의 결합이죠. 내가 너를 보려면 나도 모습을 드러내야 된다는 거. 즉 주위를 둘러싼 원형의 건물 안에서는 근데 이게 어떻게 돼요? 나는 볼 수 있는데 보여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봄과 보임은 사실 그래서 봄과 보여짐이죠. 자, 아무것도 보지 못한 채 완전히 보이기만 하고 중앙과의 탑 속에는 모든 걸 볼 수 있지만 밖에서는 탑이 절대로 보이지 않는다. 이 차이입니다. 이런 구조는 권력을 자동적인 것이며 그치 오토 돌려놓은 거랑 똑같아. 왜? 몇 번만 행사해주면 돼. 야 너 뭐해? 나 다 보고 있어. 야 몇 번만 뭐해? 몇 번만 돌려주면 야씨 저기 진짜 다 보이는구나. 난 전마가 뭐 하는지 모르는데. 그러고 나서는 교대를 하든 말든 패턴화만 안 되면 안 읽히겠죠. 화면은 소리가 안 나더라. 이게 아니고 랜덤으로 몇 번만 이렇게 해주면 패턴만 안 읽히면 어때? 자동적으로 애들이 야 탑에서 또 보고 있다 하지 말자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지? 얘가 실제로 사람이 안 올라가 있을 때일지라도 또한 비개성적인 것으로 만들기 때문에 자 비개성적인 거 뭐냐면요 권력이 개성적이라는 건 뭐냐 우리가 권력자라고 하면 우리나라에서도 권력자 이름 대봐 그러면 대통령부터 쭉 돼야 그지?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권력이 있는 거죠. 원래는 그래. 그지? 이 사람한테 권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권력의 비계성화는 뭐냐면요. 이 탑에 있는 이 구조의 권력이 이미 있는 거야. 얘가 여기 내려가 있고 아무나 여기 올라가 있으면 권력 관계가 성립이 돼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사람이 여기 올라 있는 사람이 얘보다 높아서니 이 구조가 만든 거니 구조가 만든 거죠. 그래서 비계성적이라는 거예요. 사람한테 속하지 않는다는 걸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 권력이 사람한테 속하는 게 아니고 저기 탑에 올라가는 순간 권력자가 된다. 그 권력의 구조는 개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구조에 있다. 누가 권력을 행사하느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우연히 걸려든 그 누구라도 이 구조를 활용할 수 있다. 따라서 그 관리 책임자가 부재중이라면 그의 가족이나 측근, 친구, 방문객 그리고 하인조차도 그 일을 대신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이 구조를 활용하는 동기가 무엇이건 상관이 없다. 그것이 경솔한 사람의 호기심이건 어린아이의 장난이건 어느 철학자의 지적 호기심이건 아니면 몰래 살피거나 처벌하는 데서 기쁨을 찾는 인간의 짓궂은 장난이건 말이다. 그냥 이 구조 만드는 순간에 얘가 무슨 의도로 여기 올라가든 상관없이 권력 구조가 생긴다는 거죠. 이러한 익명의 일시적인 관찰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수감자는 간파될 위험과 관찰된다는 불안감을 더 많이 느낀다. 그치? 여기에 방이 많아. 방이 많잖아.
여기에서 감시하는 애들이 일부러 퍼포먼스로 방 한 두 개당 하나 있듯이 막 바글바글한 척하면 어때? 내 방만 지켜보는 놈이 있다라 한 놈이 모든 방 다 돌아본다는 다르죠. 그지? 뭐 야자 같은 것도 마찬가지잖아. 우리 방만 지켜보는 감독쌤이 있으면 딴짓할 생각이 안 들죠. 근데 야자 감독 한 분이 여러 반 학교 전체를 돈다 그러면 하고 있으면 풀타임 있을 테니까 그때 뭘 하든가 할 수 있는 거죠. 그치? 자, 그래서 많으면 많을수록 당연히 불안감을 더 느끼겠죠. 그치? 내 방만 보고 있는 놈이 있는 거랑 여러 방을 한 놈이 보는 거랑 다르니까요. 일반 감시가 보면 아주 다양한 욕망에서 권력의 동질적 효과를 만들어내는 경이로운 시설입니다. 벤덤은 일반 감시 과목이 그렇게 섬세한 것일 수 있다는 사실에 경탄했다. 쇠창살이나 쇠사슬 그리고 묵직한 자물쇠도 필요 없다. 단지 구분을 명확히 하고 출입구를 잘 배치하기만 하면 된다. 성과 요새부터의 건축으로 된 육중한 옛날 과목 대신에 단순하고 경제적인 기하학적 구도에 빈틈없는 과목이 들어선 것이다. 권력의 효과와 강제력은 말하자면 다른 쪽, 즉 수감자 쪽으로 옮겨가게 되었다. 자신이 감시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자는 스스로 권력의 강제력을 떠맡아서 자발적으로 자기 자신에게 작용되도록 한다. 뭐야? 스스로 생각해보는 거야. 이거 타로 좀비 그래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매번 보진 않을 거 아니야. 근데 스스로 또 어떤 생각을 해? 그렇다고 네 방을 안 보고 있다는 보장이 있냐? 라는 생각을 하고 절제하겠죠. 그치? 뭐 때문이야? 구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여기를 볼 수 없으니까. 그렇다고 네 걸리면 어떡할래? 스스로 생각했을 때 걸리면 어떡할래? 그럼 어떻게 돼? 안 한다는 거죠. 그럼 본인이 감시자가 되는 거예요. 본인이 본인을. 왜? 쟤가 감시하고 있으면 너 어떡할 건데 책임질 수 있냐라고 자문하면 감시자가 되는 거죠. 지금도 보고 있을 수 있잖아. 그만하자.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그는 권력관계를 내면하여 1인 2역을 하는 셈이다. 그는 스스로 예속하는다. 스스로 갇힌다는 거예요. 왜? 쟤가 보고 있을 때 내가 뭘 해버리면 안 되니까 계속 보고 있다고 생각하자라는 마음을 먹는 순간 완벽히 스스로 지속적으로 예속하게 되는 거죠. 바로 이런 사실 때문에 외부의 권력은 물리적인 무게를 덜 수 있고 실제로 감시하는 권력 말이에요. 이거는 외부니까 내부에서 스스로 나 지켜봐지고 있을 거야 라는 그거 말고요. 점차 그 형태가 희미해진다. 권력이 한 지점에 가까워질수록 그 효과는 더 지속적이고 깊어지며 단 한 번에 회복되고 끊임없이 갱신된다. 즉 권력은 모든 물리적인 충돌을 피하고 늘 앞서서 승리한다. 일반 감시 과목의 기능은 일반화될 수 있는 모델이다. 이 시설은 인간의 일상생활과 권력의 관계를 규정하는 하나의 방식과 같다. 일반 감시 과목의 구조는 오늘날에도 여러 가지 변형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는 2세기 동안 그 시설에 대한 상상의 강렬함이 어느 정도였는지 말해준다. 그러나 이 시설을 일종의 몽상적인 건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그냥 꿈에 있는 거겠지, 상상 속에 있는 거겠지 이해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이상적 형태로 압축된 어떤 권력 체제의 구조이고 어떤 저항도 받지 않고 행해지는 그 기능이야말로 단순한 건축적이고 시각적인 체계이다. 뭐야? 권력이라는 걸 어떻게 말로 설명하기가 그랬다는 거야. 이거를 설명을 해야 되는데 권력자가 없을 때는 왜 그래도 권력이 유지가 되는가? 이런 설명이 안 된다는 거야. 그건 추상적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 구조를 봤을 때 권력자가 없다고 해서 내가 권력자한테 안 보일 거라는 생각이 되냐는 거예요. 정보가 불평등하다는 거죠. 비대칭적이라는 거고 불평등하다는 거죠. 그런 순간에 사람들 어떤 마음을 먹느냐 권력자가 날 항상 관찰하고 있다. 이런 마음을 먹고 알아서 권력자가 나를 쳐다보고 있지 않을 때도 권력자의 영향이 미친다고 생각한다는 거. 그래서 이걸 건축적으로 그렇게 보이게 했다는 거예요. 사실 그것은 보편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또한 그렇게 해야 하는 정치 기술이 형태다. 그래서 이 지문 자체가 번역도가 너무 세요. 이것은 정해진 공간에서 일정한 수의 인간을 감시하는 모든 시설에 적용할 수 있다. 이 구조가 적용되는 모든 것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권력을 완전하게 행사할 수 있다. 그치? CCTV가 마찬가지죠. 나는 CCTV가 CCTV 이렇게 카메라 여러 대 화면 여러 개 있을 때 날 보고 있다는 그건 없죠. 근데 딱 CCTV 달려있는 순간 어떤 생각해? 나쁘지 않아죠. 그지?
이 구조가 적용되는 모든 것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권력을 완전하게 행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선 그 구조는 권력 행사 대상의 수효를 증가시키면서 권력을 행사하는 측의 수요는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 한 명에서 많은 걸 감시할 수 있잖아요. 이러한 특징 때문에 완력을 쓰지 않고도 자발적으로 소리 없이 운용되면서 그 효과가 서로 연쇄적으로 나타나는 하나의 체제를 구성할 수 있대요. 또한 건물과 기하학적 배치에 다른 어떤 물리적 수단을 쓰지 않으면서도 뭐 갖다 때린다든지 쇠사슬로 묶는다든지 이런 걸 안 한다고 그랬죠. 개인에게 그 구조가 직접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럼 뭐야? 페노티콘으로 본 권력의 작동 방식이 뭐지? 일반 방식하고 그래서 뭘 자꾸 구조하냐면 권력 작동. 이렇게 권력을 내면화시켜가지고 권력을 지속시킬 수 있구나. 그러니까 적은 힘으로 권력을 지속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인 거죠. 그렇죠? 적은 힘으로 해주는 방법 중에 하나다. 자, 그래서 뭐 옆에 평가 있죠? 평가 있죠. 뭐가 주장의 타당성에 뭐 사회 구성원이 지나치게 수동적 존재로 파악하고 있어서 타당성이 부족하다. 그렇죠? 얘가 보이는 순간에 아무것도 안 한다는 전제를 깐 거죠. 그래서 그렇지 않니? 보이는 순간에 얘는 아무것도 못한다. 아무것도 안 한다. 아무것도 못한다. 아무것도 안 한다. 이거죠.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림의 관점의 공정성, 사회가 감옥이냐?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자료의 적절성, 내용 파악을 저는 그것보다 다 됐고 번역 투가 너무 심한 걸 제대로 해석하지 않고 넣어서 그게 더 별로인 것 같아요. 그래서 30쪽에 걔랑 같이 연관지어 읽어야겠죠. 30쪽에 양가로 3번.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출근하기 위해 엘리베이터에 오르는 순간부터 비디오 카메라에 노출이 된다. 주차장에도 비디오 카메라가 있으며 직장에도 CCTV가 있고 현금 지급기와 편의점에서도 비디오 카메라에 노출된다. 그런데 같은 비디오 카메라가 다른 용도로 쓰일 수도 있다. 내 비디오 카메라가 건너편 아파트에 사는 사람의 사생활 훔쳐보는 용도로도 사용될 수 있다. 그렇지만 이 비디오 카메라는 우연한 기회에 권력의 횡포를 찍을 수도 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경찰이 흑인 로드니 킹을 집단 고타한 장면도 우연히 비디오 카메라를 가지고 있던 사람에 의해 촬영되어 기록으로 남아 엄청난 사회적 파장을 몰고 갔다. 이 사람은 약간 다르게 주목한 거죠. 비디오 카메라가 우리를 감시할 수 있지만 우리도 권력을 비디오 카메라로 견제할 수 있다. 그지? 그래서 이 로드니 킹 사건은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상당히 억울한 사건이지. 이게 아마 94년, 93년도 이때였을 텐데 정작 로드니 킹은 LAPD한테 맞았어요. LAPD한테 맞았어요. 근데 이걸 가지고 LAPD는 그때 거의 백인들. 근데 백인들을 응징하지 않고 어디로 몰려왔냐? 백인들한테부터 먹고 사는 코리안들이 문제다라고 하면서 LA 코리안타운 가가지고 폭동을 일으켰죠. 그치? 이게 이제 LA 폭동이고요. 그렇게 해서 많이들 다치고 상점 부서지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도 군필자 아저씨들 그때 많았어가지고 군대 갔다가 나이 먹고 이민 간 사람들 많아가지고 기관총 무장하고 막 그렇게 난리가 났던 그런 거에 시발점이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요 일몰각지 과목에 관한 것들은 꽤 많아요. 그게 다른 지문들도 많고 하니까 일단은 어디를 보냐 100쪽에 이것도 객관식만 풀어보고 마칩시다.
그 6번 문제 삭제하세요. 이상한 것 같아. 그지? 근데 가시성의 구조, 비가시성의 질서를 만들어낸다는 게 그러니까 이 문장이 다른 게 다 맞아서 이 문장이 답이 되어야 하는데요. 그 가시의 구조가 얘네 비가시성으로 질서를 만들어냈다. 이게 무슨 소리인지 이게 해석이 안 돼. 가시성의 구조가 비가시성의 질서? 비가시성은 질서를 보장해 준다라고 해서 비가시성 자체가 질서인가라고 하면은 답으로 때려 넣을 수 있긴 해. 다른 게 다 워낙 맞는 말이라. 근데 이렇게 써져 있으면 안 되지. 이렇게 써져 있으면 해석 여지가 다양하잖아. 가시성의 구조가 비가시성을 통해서 질서를 만들어내는 게 비가시성의 질서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또 맞는 말이 되고, 비가시성 자체가 질서라고 해석하면 틀린 말이 돼서 답이 되고. 그래서 이 진우의 말은 이렇게 써져 있으면 애초에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이 문제 삭제할게. 그 선지는 만약에 말이 되려면 어떻게 돼요? 이 지구 선지가 말이 되려면 네. 그러려면은 편집권에서는 가시성의 구조, 그 감시자의 가시성이 감시자의 가시성과 수감자의 비가시성이 질서를 만든다 이렇게 되는 거지. 감시자에겐 보이고 수감자에겐 보이지 않아서 질서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감시자에겐 가시성이 있고 수감자에겐 비가시성이 있으므로 질서가 만들어진다. 이 말이 맞아요. 이 말이 되면 맞겠지. 지금 이렇게 적혀 있는 거는 틀린 거예요. 그렇지. 이렇게 해석해서 틀렸다고 보는 것 같아. 답지에 보면 비가시성은 질서를 보장해 준다라고 되어 있다. 이렇게만 써져 있거든. 뒤에 답지에 보면. 그러면 비가시성의 질서라는 건 비가시성이 곧 질서냐라고 생각하는 있는 것 같아. 비가시성의 질서가 아니고 비가시성이 때문에 질서가 생긴다라고 해야지 비가시성의 질서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석을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지워버린 거야. 뭔 의도로 이렇게 적을지 모르겠어가지고 지워버린 거야. 근데 그러면 응? 이 만약에 옳은 말이 되려면 가시성과 비가시성의 구조예요. 그치. 가시성과 비가시성 또는 감시자의 가시성과 수감자의 비가시성 이렇게 해야지. 왜냐면 가시성은 감시자와 수감자 사이에 있는 거고요. 비가시성은 수감자끼리의 비가시성이지. 그렇게도 써져 있잖아. 서로는 못 본다 그랬으니까. 그치? 이 비가시성은 그 수감자가 맞아. 감시자를 못 보는 거랑 걔네들끼리 못 보는 거. 그게 다인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적어놓으면 원래는 안 되는 거예요. 누구에 대한 비가시성이 질서를 주는가 이것도 명확하게 제시돼 있거든요.
9번은 비슷한 것끼리 짝지어진 걸 찾으라는 거야. 묶어놓으면 쇠사슬이라. 회복제건이 아닌 지하 과목이 옛날 과목이라. 묶어놓으면 내면으로 권력이 생기는 게 아니고 나가 묶여서 생기는 거니까 물리적이라. 그런 게 묶여 있는 거고 나머지가 묶여 있는 거고. 끝났지? 그치? 자, 1번에는 2번, 1번에는 2번, 2번에 3번, 3번에 5번, 그 다음에 4번 띄워놓고 5번에 5번, 6번 지워놓고 7번에 4번, 뒤에 두 개도 맞으셨어요. 이거는 클리닉에 많이 하는 거 일단 과제는 안 넣어놨습니다. 그렇게 하고 일단은 마칠게요.